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과연 뉴욕에 있는 우리 김영광 특파원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김영광 특파원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김영광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한국 무척 덥습니다. 비가 간간히 내리면서 좀 선선합니다. 그렇습니다. 뉴욕은 선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더워지는 이른바 아주 이른 초여름 날씨만큼이나 한국 전국은 뜨겁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오늘 3일 동안 지금 한국을 갖다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야기는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실명을 깠습니다. 어제 귀국한 MBC 김현경 기자, 이 세 사람이 지난 5월 21일 무려 그 만나기 어렵다는, 대통령보다 만나기 어렵다는 국정원장과 4시간 20분을 회동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현경 기자는 그 다음에 이런저런 변명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현경 기자 잘 아시죠? 네, 김현경 기자하고 저하고는 네. 1995년, 96년 그 무렵에 그때 통일원이었습니다. 통일부총리가 이제 이끌어가고 있던 통일 같이 출입했었고요. 네. 그 김현경 기자는 그 이후에 북한 문제를 이제 천착해 오면서 남북의 창입니까? MBC에서 네, MBC 남북의 창입니다. 예. 프로그램 하면서 굉장히 오래도록 이제 북한 문제를 연구해서. 근데 그 양반이 거기 있었다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반갑대요. 오래간만에 봐서. 아유, 이렇게 보면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양정철이도 이야기하기를 그 오랜 지인 간의 사적인 만남이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김영광 특파원, 김영광 기자조차도 아니, 김현경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 게 아니죠. 왜 보면은 지금 정권의 나팔수를 하고 있는 것이 MBC입니다. 그 MBC에서 대북방송 북한 관련 총괄 책임자가 김현경 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역대 선거 때마다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할 거 없이 늘 북풍의 주역의 한가운데 국가정보원, 안기부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지금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권에서 내년 총선에 어떤 스핀 닥터라고나 할까요? 양정철을 다 긴급 투입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 서훈 국정원장이 여당의 그 선거 전략 책임자. 내년 4월 아닙니까? 선거는 다음 주 남았고. 그 아까 저 전문 용어로 이제 스핀 닥터, 심리학가, 모사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그 일을 하라고 영입해놓은 사람, 집권 여당의 선거 책략가를 국정원장이 만났다라는 대단히 부적절한 만남이었고요. 우리나라 법은 그 국정원 예산을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도 비목이나 항목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또 국정원 법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까지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스파이 두목이죠. 국정원장이 집권 여당의 그 선거 책략가 11개월 앞으로 있는 선거 책략가를 만나.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더더욱 잘못한 것은 그게 외부로 알려져 공개됐다는 것이 더욱더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우선 양정철 씨보다는 서훈 국정원장을 바로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국정원법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직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MB 정부의 국정원장 싹 감옥 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그 국민적 의혹과 지금 그 정책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여수 광양에서 그 반출된 그 대북 반입 금지 품목인 정제유가 우리 영해를 빠져나가서 공해상에서 작정하고 북한에 석유 갖다 주겠다는 그 불법 선박들에 의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일을 지금 방치한 것. 그거를 차단하고 막아야 되는 스파이 두목이 국내 정치 분야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는 참 갑갑한 게 서훈 씨는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네. 양정철 씨는 보면 자기가 보면 그 뭐 기자들에게 뭐 문자로 이렇게 입장 발표하고, 김현경 기자는 보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2015년 11월인가 끝으로 활동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제 처음으로 어제 오후 6시경쯤 장황하게 올렸는데 보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뭐 서훈과 양정철과 입을 맞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첫째, 국가정보원장이 이 놀랍게도 우리 이 촛불 정부이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직접 몸소 뛰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난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국내 파트를 왜 없앴습니까? 네. 국내 정보 수집하고 정치에 관여함으로 해서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파트를 없앴다면은 네. 국정원장도 본연의 임무에 맞게 해외 정보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왜 그 제1야당의 선거 모략군을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4시간 동안 했다는 겁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김연경 씨도 예. 그걸 그 자리를 자꾸 성격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점점 더 의욕을 낳고 있는 것이죠. 글쎄 말입니다. 전 그래요. 저도 먼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아주 꽤 된 얘기입니다만은 한 번은 여러 이제 패널들과 함께 국정원장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국정원장 초청을 받아서 저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청사에 가니까, 국정원 청사에 그 식당에 VIP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명 함께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국정원장은 나름대로 그거 보면 국정원장하고 담당 차장은 없었는데 담당 아마 한 국장쯤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명 배석한 가운데 약간 국가 안보 사항 이런 거 브리핑도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굳이 김연경 기자를 만나고, 만약에 또 김영희 기자가 이른바 강변하는 대로 국내 정보 수집을 하려면은 국가정보원 내에 보면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만 쓸 수 있는 VIP실이, 거기에 외부 손님들 은밀하게 모셔다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강남에 있는 은밀한 한정집에서 만났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는 네. 아직도 러시아 스캔들이 난립니다. 네. 지금 지난 미국 대선에 관여했던 데는 러시아 석유 재벌도 등장하고, 석유 재벌의 여자친구도 나오고 다 이제 KGB 요원들이 얼거낸 상황인데,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이 간첩행위를 쫓아내면은,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 변명 안 하고 다 떠나갑니다. 이제 모스크바에 돌아가면 모스크바에 활동하고 있는 미국 CIA 요원들 비슷한 숫자만큼 쫓아내고. 그렇죠. 서훈 스파이 대장은 스파이 활동하던 게, 국내 스파이 활동하던 게 들통나면 자리가 없고 전이 없고 물러나는 게 마땅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은 아죠. 김연경 시키고 양정철이 시켜서 얘기하는데, 우리 우리 김영국 특파 허리 좀 쭉 펴보세요. 점점 키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서훈 씨가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의 그 시설을, 영빈관 시설을 이용 안 하는 것은 본인이 양정철이 만나는 게 내부에서 다른 간부들한테 들키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서훈 제 짐작이. 답변을 해야 될 얘기고. 그거 제가 짐작이고, 이건 우리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보면은 국정원장은 언젠가 왔다 갈 사람입니다. 밑에 국장이나 각 부서장들은 늘 보면 사실 국정원장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 그럼요. 정권 바뀌면 국정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세훈이부터 이병기 누구까지 줄줄이 다 감옥 갔잖아요. 그러면 난 감옥 가면 안 되거든, 밑에 부서장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서훈 씨가 자기가 당당한 일이고 정말로 김연경이가 대변하는 대로 국내에 있는 그런 유력한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식당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파트를 없앴으면은 네. 활동하지 말아야지. 국정원장이 왜 정치에 관여하러 왔다 갔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견 수렴하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 안 하고 그러면 이용하면 되는데, 바로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내부에서도 들키면 안 되는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은밀하게 만난 거고, 이게 들킨 거예요.
어설픈 스파이 활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궁금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김현경 기자는 이것도 또 참 보면 양정철이는 그야말로 양정철하면 유명한 거 있죠,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관 하면서 당시 문광부 차관 유준용 씨한테 배째 드릴 값숑. 오만 방자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보면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그건 니들 멋대로 생각하라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 반응을 보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해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건 너희 멋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김연경 씨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시간 20분 동안 자기들은 총선 얘기 절대 안 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앞에 내가 금덩어리 안 묻어놨다는 얘기하고 뭐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기자 생활 끝나고 저희 정부에 가서 차관회의에 네. 기조실장으로 있다가 이제 대참을 했더니 그 제 자리 앞에 네. 이제 차관 대참을 했는데 국가 2급 기밀 그래갖고 도장 10벌건 도장 찍은 서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 봤더니 내가 기자 생활 때 이게 또 긴장감 때문에 이게 뭔가 그래서 봤더니 다른 차관들은 많이 봤나 봐. 그냥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싹 열어봤더니 무슨 부 예비 속에 편성된 네. 국가안보 예산을 국정원에게 넘기기 위한 차관회의 의결을 하더라고요. 국정원 예산을 다른 예비비에 숨겨두고 그 규모까지 가려주고 있는 이런 비밀스러운 조직의 장이 네. 집권 여당의 차기 총선 뭐 기획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4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그러면 그런 자리 하지 말아야죠. 왜 들통나는 스파이 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총선 얘기는 절대 안 했다는 순간 총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권 재창출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음에 보면 어떻게 이른바 신북풍 옛날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0년 16대 총선 앞두고 투표일 3일 앞두고 그 당시 이번 6.15 남북 정상회담 합니다가 이용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설 때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 10월 달에 이른바 14 남북 정상회담 발표하면서 고춧가루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지방선거 앞두고 보면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해갖고 완전 묵사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총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김정은과 함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갈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가 그 경수로 사업 등을 이유로 해서 네. 그간에 몇 년, 2, 3년간 상주했던 상주했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네. 그럼 지금 그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하노이 끌려다니면서 지금 쪽밖에 해주고 쇠파이프로 늑신하게 맞았는데 네. 그 아이 달래가지고 내년 총선 때 바람 한번 일으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다? 잘 될까요? 근데 이런 거죠. 그게 잘 될까요? 하는데 우리 기억나시죠? 옛날 90년 대선 때 총풍 사건 기억나세요? 네네. 그 당시 총풍 사건 갖다 주도했다 그래갖고 권영의 안기부장 나중에 보면 배 할복 자살 기도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보면은 국가정보원 거기다 양정철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치판에서는 2류 3류 스핀 닥터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2류 3류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제30년 정치판에 양정철이라는 아이가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양정철이지. 저는 김현경 기자 얼떨뉴스 발언도 좀 그렇지만 네. 이혜훈 정보위원장 발언도 참 걱정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이혜훈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정원장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1분도 못했다. 네. 한 번도 전화도 못해보고 소름을 당했다 그러는데 아니 국회가 그 국정원을 통제하는 정보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은 국민에 의한 권력기관 통제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보위원장이 그래 국정원장하고 통화도 못한다는 이걸 창피한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합니까? 전화 안 해준다 그럴 때 성훈이 멱살을 붙잡고 정말 기자들 보는 데서 국회에서 한번 멱살잡이라도 하고 네가 임마 국가를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멱살잡이라고 싸웠어야지. 지금 이 판에 시위를 나도 한번 전화했는데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창피당했어요. 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할 소리입니까 이혜원 의원? 거기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근데 하여튼 참고로 이혜원 정보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보위원회 설치 이후에 최초의 여성 정보위원장이고 또 보면 당 자체가 바른미래당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흔한 얘기로 근력이 딸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즉 예를 들어 김성태 씨가 예를 들자면은 저 요즘 막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성태 씨가 정보위원장 같으면 아마 기자들 보는 앞에서 소문을 작살냈을 겁니다. 야 국정원장이 뭔데 이 새끼야 너희들. 야 내가 했더니 뭐 전화번호 5번이나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번호 못 알려주고 뭐 국정원장은 아무나 전화하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아무나야! 라고 과음을 질렀어야죠. 제가 저 통일원 출입할 때 국정원 대표 전화를 알고 있었는데 네. 3412였는데 요새도 바뀌었나 모르겠네. 이혜원 의원이 그 대표 전화로 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참 그래요. 하여튼 이혜원 의원도 이 와중에 얼떨뉴스 꼈다가 참 흔한 얘기로 온 동네 쪽은 다 팝니다. 근데 결론은 서훈 국정원장은 저 사변을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서훈 원장 안 그래도 앞서 우리 김영광 특파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대북 문제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어차피 이 정권 지나고 나면은 이른바 그와 관련된 또 특검, 특별조사, 검찰 수사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국내 정치 개입의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 서훈 원장 빨리 좀 살펴내세요. 그게 길인 것 같습니다. 자, 김영광 특파원 고맙습니다.